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자, 26년에 치러진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앞으로의 수능 역사상 미적분 단독으로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만 이제 내년부터 수능이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미적분 기출문제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슬픈 마음을 뒤로한 채 2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을 보면 얘가 딱 겉보기 어때요? 아, 졸라 풀기 싫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생각보다 알고 보면 착한 녀석, 알고 보면 귀여운 녀석, 출제 잘한 녀석 살짝 이런 느낌이야. 음. 일단 우리가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일단 3차 함수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미분 때려가지고 그려. 빨리 그릴 수 있는 학생은 빨리 그려도 뭐 쌤이 뭐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지만 우리가 일단 정갈하게 미분을 한번 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는 0이 되는 지점이 0과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3차 함수 생긴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상수항이 5니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극소도 뭐 구해놓죠 뭐. 2 정도 대입하게 되면 어때?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 빼기 6 더하기 5니까 3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자, 문제에서 gx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모양이랑 뭔가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수가 뭔가 p랑 q로 자연수로 뭔가 장난질을 한번 쳐놨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상수함수래요. 오, 그렇구나. 함수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 살짝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중요한 조건이야, 그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이 과연 구간에 따라서 f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hx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 hx를 한번 봤더니 지금 보면 어때? 2n제곱이 엄청 많이 달려있다? 그치? 여기 다 달려있어. 그럼 우리가 얘를 마치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수렴 조건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요 녀석이랑 우리가 이 O랑의 대소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F가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뭐 O 쪽이 살아남을 건지 이런 식으로 갈래가 나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쫄지 말고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지수 형태 먼저 확인해. n제곱, 2n제곱 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세 대소를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서로의 대소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hx를 살펴보기 위해서 2n제곱이기 때문에 fx가 이제 5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5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절대값으로 범위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절대값 f가 5보다 만약에 클 때야. 그럼 이제 5가 fx를 만나게 되면 죽어버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다 사라지게 되고 f2n제곱 분의 f2n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f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가 만약에 5야. 5면 이제 둘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계산을 잘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f가 5랑 똑같으니까 잘 봐. f2n제곱 더하기 f2n제곱 분의 f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f2n 곱하기 g입니다. 그쵸? 그럼 잘 봐. 이 녀석을 계산해주게 되면 f2n으로 다 묶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f2n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f 더하기 g의 f2n제곱이니까 2n제곱 서로 약분돼가지고 2분의 f 더하기 g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거 이해되나?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띵 때리래요. 근데 fx는 5였지.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5, 뭐 생각해주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f가 5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니까 이때는 우리가 5가 이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gx가 그냥 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더러워 보였는데 이게 fx랑 5를 기준으로 절대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함수가 예쁘게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만약에 모양에 쫄아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던져버리면 그냥 미적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거에 쫄는 사람은 절대로 미적분해서는 안 돼요. 빨리 확통으로 틀어버리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 그럼 우리가 함수를 모르지 않단 말이지? 왜? 이 녀석이 지금 fx야. 갖고 와볼게. 자, fx인데 우리가 절대값이 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뿔마 5를 다 생각해야 돼. 그럼 일단 5랑 만나는 지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5랑은 어디서 만날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문제에서 나온 fx가 저 녀석이었으니까 저거 는 마이너스 5를 해주게 되면 잘 봐. 이게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10은 0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됐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0이 될까요? 예쁜 거 하나 보이는데.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가 딱 하고 나를 반겨주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0 한번 써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5x는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허근이죠? 그러니까 실근은 이 녀석밖에 없다. 물론 그래프를 통해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줬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5입니다. 그치?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자, 문제의 그래프를 표현해 볼 거예요. 절대값이 5보다 클 때는 그냥 fx가 그려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는요. 얘가 알고 보니까 5였잖아. 그치? 그러면 gx 플러스 5야. 근데 내가 지금 gx 그래프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5인 지점에서 2분의 gx 플러스 5가 얼마여야 될까? 고민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잘 봐. f가 5인 지점은 0 또는 지금 여기 구하면 3이에요. 여기 지금 대칭점이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가 5일 때랑 절대값 fx가 5보다 작을 때 이 함수 hx가 gx로 다 표현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함수 hx는 실수 전 구간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끊겨진 지점을 무조건 다 지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 fx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는 gx이기 때문에 g-2도 5를 마이너스 5를 만족시켜야만 이 문제가 성립이 되겠지. 그렇다 보니까 g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2p 마이너스 q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2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pq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른 값 하나 구할 때 이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좋아. 그럼 일단 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5일 때 지금 함수 f가 여기니까 여기도 지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이 녀석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0,5도 지나야 되고 3,5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은 함수 gx가 다 y는 5라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주황색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5 사이는 3차함수로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3차함수가 지금처럼 뭐 f랑 비슷하게 생겨 먹을 수 있지. 아니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치? 이런 식인지 이런 식인지는 아직 보장을 못한다. 그럼 이제 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 개형이 존재하겠지? 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k-2의 n제곱분의 1을 뺀 게 기울기인 직선 y절편이 5짜리야. 이 녀석과 함수 h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4에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교점의 개수야. 그럼 우리가 0,5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 자, 0,5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k-2의 n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은 당연히 k로 수렴을 할 텐데 이 녀석이 k 좀 마이너스예요. 그쵸? k 마이너스야. 살짝 k보단 작은 녀석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봐봐. 이 녀석이 만약에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어떤 직선을 이런 식으로 막 긋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이니? 맥시멈 3개야. 맥시멈 3개. 하지만 우리가 노란색처럼 그려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교점의 개수가 4개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여기 셋, 그다음 저 위쪽에 넷 이런 식으로. 이 주황색은 살짝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이렇게 좀 얄쌍하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파란색 그래프는 지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가 k-2의 n제곱분의 1인데 저 직선이 교점의 개수가 4개이려면 대소관계를 따질 때 여기에 기울기가 지금 요 핑크 색깔 기울기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0,5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5짜리거든. 이 녀석보다는 일단은 커야 돼. 왜냐면 저 녀석이면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그치? 여기, 여기, 저 위쪽, 오른쪽 위쪽까지 합쳐서 3개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것보다는 커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 문제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연수에서 뭔가를 뺐어.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뭔가 0보다 살짝 작은 자연수일 거야. 그치? 자연수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얘가 5보다 일단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기울기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접선이면 이 문제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0,5에서의 함수 hx에 정확하게 표현할게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지금 요런 식이란 말이야. 요 파란 색깔. 이 녀석보다는 작아야 개수가 4개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교점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나올 거야. 그치? 여기 하나랑 아래쪽 위쪽 하나씩 해가지고 3개니까 우리가 h 프라임 0 마이너스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게 기울기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좋아요. 우리가 h 프라임 0 마이너스를 구하려고 보니까 자, 0 마이너스는 우리가 gx를 미분한 다음에 그냥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다시 g 프라임을 구해주면 여기가 px 더하기 2분의 1 q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0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q야. 그치? 여기가 2분의 1 q 이런 식으로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지금 자연수였거든?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 k가 자연수인 개수가 7개가 돼야 된대. 7개.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자연수를 한번 다 쓰면 K 입장에 쓰는 거야. 5가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5에서 뭔가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수를 빼면 5보단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부터 돼야 되고 5개, 6개, 7개 이렇게까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2분의 1 Q의 값이 과연 어때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일단 13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Q는 일단 26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어. 미안. 여기가 딱 13이 되어버리면 13 빼기 못이기 때문에 그치. 26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12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우리가 12에서 뭔가를 뺐어. 그러면 이 녀석은 12보다는 작을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Q의 값이 24가 돼도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 쌤이 볼 때. 왜냐면 잘 봐. 우리가 뭔가를 빼는 거야. 근데 K는 자연수지. 그 다음에 2분의 1 Q도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12가 12보다 작다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뭔가를 살짝 0보다 살짝 큰 녀석을 뺐기 때문에 얘는 12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Q가 12가 돼도 되니까 Q가 24가 돼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25도 돼. 따라서 Q는 24 또는 2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판단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관계식에서 이 P-Q가 마이너스 10이었거든. 그러니까 였다가 대입했을 때 P도 자연수가 나오려면 지금 Q가 홀수이면 이 P가 홀수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Q는 여기서 24가 됐고 그 다음에 P의 값은 계산해주게 되면 넘겼을 때 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겠다. 7, 여기 24 적어두고 H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요쪽이니까 3보다 큰 쪽이니까 F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이겠지. 따라서 F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F4는 2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4의 제곱에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 녀석은 32 마이너스 83 24죠. 미안해요. 24에 플러스 5 해주게 되면 여기서 정답이 13 정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13까지 추가를 해주면 31 더하기 13이니까 4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GX 개형을 추론하는 게 우리가 수학2에서 요철을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미적분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요거인지 주황색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미분 계수보다 기울기가 작아야만 우리가 이제 직선과 함수 hx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연수 Q 조건을 활용해서 Q가 24도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복습하고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AC랑 BC랑 똑같고 이 녀석이 4n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중점이 나와 있단 말이야. P가 선분 AB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Q가 선분 BC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2n 플러스 1씩 나눠 갖겠네. 여기까지 파악하고 그럼 봐봐. 이등변인데 여기가 지금 P가 여기 이등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직각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선분 PC가 선분 AB의 수선 서로 직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CAB가 PQR이랑 똑같대.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 그럼 여기도 세타야. 근데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세타야.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녀석이 잘 봐. 여기가 세타로 똑같으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똑같겠다. 그리고 여기가 평행할 것이야. 그쵸?
그러니까 저쪽 각이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CP의 길이를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형 CBP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BP의 제곱 더하기 저 CP의 제곱은 써줄게. 이 녀석이 4n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16n제곱 더하기 16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BP의 제곱이 n제곱이 나오게 돼서 선분 BP의 길이는 n이 나옴을 알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여기도 nn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길이도 그러면 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dr, c, d의 비율이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k, 여기를 2k라고 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삼각형 CDQ가 보인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K를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뭔가 나타낸다면 내가 지금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뭔가 최고차항 계수비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그래서 자 삼각형 CDQ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n 더하기 k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k의 제곱에 더하기 2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k 전체 제곱이야.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지? 하면서 내가 삼각형을 봤더니 삼각형 CBP에서 우리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1의 2배에다가 n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치? 선생님 그럼 여기서 계산을 잘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k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약분이 되고 그럼 어때? n 플러스 k 넘겨주게 되면 n제곱 더하기 nk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전개할게. 2nk 더하기 k제곱 4n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서 k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nk가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여기 n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 사라지게 되니까 여기가 2n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여기서 k는 우리가 6분의 n 뿔마 루트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에다가 뒤에 거 해주게 되면 여기에 3, 4, 12가 되고 여기 2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여야만 됩니다. 왜냐면 n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 n보다 n이랑 똑같은데 뒤쪽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k가 음수가 나오게 돼서 그래. 따라서 이렇게까지 k를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저 k에서 3분의 4n을 빼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3분의 4n을 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4n 하게 되면 여기가 얘가 6분의 마이너스 8n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7n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계산을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유리화를 시키면 자 분의 그 다음에 49n 제곱끼리 서로 사라지고 여기 48n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남게 되니까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여기는 6, 7, 7분의 자 7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48 이렇게 되니까 여기 8 되고 여기 나눠주면 7분의 4 정도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는 1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 잘 해주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우리 미적분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 자, 오늘 뭔가 자연수 K 뭐 이런 게 좀 유달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합을 구하래. 자, 20 이하의 자연수. 자, 보자. 자,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저 리미트 저 녀석이랑 저 녀석의 값이 모두 존재하며 두 녀석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9개다. 이런 식으로 있네. 자, 일단 n을 다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는 두 정수의 합에다가 n제곱을 때리고 있고 여기는 뭐 합한 거에다가 뭐 20을 빼고 뭐 k로 나눈 거에 n제곱 이렇게 때리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요 녀석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저 녀석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게다가 절대값까지 씌워놨으니까 어때? 이 녀석이 그냥 1일 때, 0일 때 나눠가지고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쌤 일단 한번 써볼게. K분의 2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0 해준 게 1일 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0일 때. 뭔가 나눠서 풀 것 같아요. 괜찮니? 왜냐면 수렴해야 되니까. 그럼 저 녀석이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1로 똑같아야 돼. 그렇다면 뭐야? 절대값 A 곱하기 A 더하기 B의 n제곱도 지금 1로 수렴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뿔마 1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케이스가 나뉘게 될 것 같거든? A가 1이면 B는 0이어야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2 정도 나와줘야 우리가 수렴을 1로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값이 서로 같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수성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 녀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K 값이 저 녀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연수 K 값이 자 2배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요 녀석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그냥 2 곱하기 9야 그냥. 그치? 음. 그래서 여기서 1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하나 나왔네. 음. 그래? 오케이. 22의 자연수인데 뭐 K 뭐 순수상 2개? 뭐 일단 오케이. 뭐 탐탁진 않아. 뭐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녀석이 0이래. 그럼 뭐야? A 플러스 B가 자, 이 녀석이 지금 극한에 취한 거잖아. 극한에 취한 게 0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녀석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K분의 2A 더하기 B 마이너스 20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절대값 씌운 게. 그치?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K는 이 절대값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보다는 큰 거야. 근데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선이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잘 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에다가 a 플러스 b의 n제곱 한 것도 지금 0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a랑 b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어 주거나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그지? 자, 첫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그냥 0이니까 여기에서 요 범위만 바뀌어. 절대값 잘 봐. 이 절대값 b-10보다 k가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뭔가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거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이면 지금 여기가 0이니까 어때? 여기가 20이 나오지. 근데 20보다 큰데 20보다 작거나 같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0이 되어선 안 된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A가 0이야. 근데 순서쌍의 개수가 지금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나오려면 지금 여기서 B의 개수가 19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K가 되게 20의 근사치여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K가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20일 때 한번 해볼래요? 그럼 2의 B-10의 절대값이 20보다 작대. 그럼 절대값 B-10이 1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A, B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B로 가능한 녀석은 이제 0 되면 뭐 망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1, 2 쭉쭉쭉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19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어때? 딱 19개 나오니까 K가 20일 때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19개가 맞았네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K가 19일 때도 한번 해볼까? K가 19면 2의 B-10에 요 녀석이 19 이런 식으로 되니까 B가 1, 2 쭉쭉쭉 19까지 대입해도 아까랑 똑같아. 19개 똑같이 나오니까 와, 순서쌍 개수가 19개 맞네요. 자, 18도 한번 해볼까? 18 2의 절대값 B-12 18보다 작대. 그럼 어때? B-10의 절대값이 9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1 대입하면 또 9니까 안 돼. 그러니까 2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봐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18까지만 가능하고 19는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하면 여기는 1부터 19였는데 여기는 2부터 18까지니까 두 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17개가 나와. 그치? 그럼 K가 18일 때 17일 때 다 뭐 17개 나오고 그 뒤에는 뭐 또 15개 나오고 뭐 다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K가 20일 때랑 19일 때랑 딱 더해주게 되면 이 문제는 시원하게 틀리는 거야. 선생님 왜요? 저 잘 센 것 같은데요? 얘 아까 어디서 본 녀석 같지 않아요? K는 18? 따다단. 여기 K 18일 때 순서쌍이 지금 몇 개야? 두 개가 요 조건에서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K가 18은 어떻게 보면 살짝 양다리 걸치고 있는 녀석인 거지. 그치? 얘는 수렴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게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7개랑 앞에서 2개 더해가지고 여기서도 19개가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K값의 합은 18, 19, 20을 다 더한 57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마 학생들이 뭔가 많이 틀렸을 것 같거든? 여기서 지금 K가 20이랑 19일 대로만 뭔가 가가지고 정답 39 이렇게 적고 나서 시험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뭔가 시간 절약은 됐을 거야. 왜? 답은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등식으로 우리가 자연수 K 조건이랑 정수 A, B 조건인 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단 여기에서 뭔가 시간 투자가 막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감이 조금 어느 정도 2등급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n제곱 n제곱인데 쌤이 지금 케이스 나올 때 여기 k분의 요 녀석으로 케이스를 나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좀 더 그 분수스러운 느낌, 유리수틱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여기는 그냥 정수잖아. 정수랑 정수 더하면 정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그 n제곱을 했을 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되려면 그냥 0밖에 안 되거든. 아니면 절대값 a가 0이거나.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눌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이제 k분의 그러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 혹은 정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쪽이 유리수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쌤이 저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적분 4점짜리 세 문제 모두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 함수 이런 거 복습 잘 하시면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수학 2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
28번을 문제 풀 때도 우리가 3차함수 뭐 이런 거 익숙하지만 푸는 방법이 아예 다르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적분 해설 강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